여러분들이 재무관리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답이 있는 과목을 좀 좋아하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논술을 쓰면서 점수 획득해야 되는 과목을 좋아하는지. 저는 추상적인 걸 좋아했어요. 항상 뭔가 답이 없는 거, 사람에 관련한 것도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론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보신 다음에 거기서 대략적으로 컨셉만 잡으시면 돼요. 네, 저는 뭐 이쪽이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입은 4개 다 해당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중앙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요즘에 하는 전략 중에 하나에 다 지원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붙으시면은 현직자 찾아간 다음에 내가 좀 이런 성향인데 어떤 게 맞을 것 같은지 조언을 좀 구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 나를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요. A4 용지 3장 정도, 이거 진짜 하기 쉽지 않아요. 3장 정도를 내가 어떤 걸 좋아했었고 어떤 걸 좀 싫어했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도서관 갔는데 갔을 때 무작위로 그냥 뽑는 책이 있잖아요. 가끔 잡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어느 코너에 가서 좀 시간을 때우는지 무작위로 그냥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거 했을 때 좀 희열이 났고 어쩌면 슬펐는지 짜증이 났고, 그런 것들을 한 3장 정도는 정리하셔야지 본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하시면 직무적성검사 또는 직업적성검사 하시면서 전문가의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저는 제가 학생 때 2학년 때 했었는데 그때 노무사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교도관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교화까지는 아니긴 한데 뭔가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고 하는 걸 좋으니까 교도관이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수갑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뭔가 이제 착하게 살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좀 그래서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현직자 아니면 선배님들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고, 또는 직무적 검사 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보셔도 괜찮고, 근데 그 전에 무조건 A4 용지 한 3장 정도는 쳐다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를 모형 하나로 표현해보라고 하면은 세모 하나로 표현을 많이 해요. 4단계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희 자신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를 좀 움직이는데 소명,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의 지금 가치관은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개발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서 이런 게 제 가치관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커리어 또는 취업 컨설턴트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놨고 현재 이런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노무사도 쌓아가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A4 용지 3장, 그 다음에 직무적성검사 받아보신 다음에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은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단기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전략들이. 그래서 그냥 당장 뭐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 머릿속에 끝단에 뭐가 있을까, 그거를 근데 생각 안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영학과 분들이시니까 저는 진로 관련해서는 이 장이랑 그 다음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경영학과의 진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있지만 크게 3가지. 그래서 직장인이 그냥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 따시는 분도 있잖아요, 간혹.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본인이 뭔가 본인의 전문성을 특화시키는 거, 그래서 본인의 뭐 법인에 가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학자가 된다든지 연구원 된다든지 석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3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고, 직장인부터 보면은 어쨌든 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안정적인 게 상이긴 한데 요즘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대기업도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회사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소위 월급을 줄지는 되게 불투명한 것 같고, 그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 브랜드보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전문성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재무 전문가도 아니고 인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쌓을지 먼저 좀 포커싱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전문성을 쌓아가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걸 좋아하시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면은 회사원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회사원도 특히 남성분들 이제 4인 가족을 꾸리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대기업을 가도 내 와이프, 그 다음에 애기 2명 하면서 집을 살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해나가면서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기 쉽지 않아요. 대기업 초봉이 뭐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옛날보다 이 직장인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다 어렵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이거 고르실 때는 첫 직장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 골라야 돼요. 브랜드. 여러분들이 가장 갈 수 있는 최상위권 브랜드의 최하의 계열사를 가시는 게 브랜드 스타킹 좋아요. 물론 그 전에 직무를 어떤 거 할지 좀 고르셔야겠지만,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안 된 대기업이라고 하면 최대한 이제 대기업의 하위 계열사. 왜냐면 상위 계열사는 지금 스카이들도 많이 떨어져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피드백을 드리러 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의 하위 계열사를 위주로 지원하셔가지고 브랜드를 좀 가져가시고 3, 4년 후에 점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남자분들은 야망 있는 분도 있으시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비즈니스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의 방향성은 다 정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회사원이 된다면 남의 큰 배에 하나의 노를 젓는 사람이 되는 거랑 비슷하고, 그만큼 내 자유의지는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전문성이 쌓기 어려워서 마지막에는 진짜 치킨집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임원분들은 나오시면은 거기 경비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그렇고, 최근에 트렌드는 그 퇴사를 진짜 많이 해요. 퇴사 들어가시면은 퇴사가 옛날에는 금기어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려서 한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오는 후배일수록 개인적인 성향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조직컨 때 얘기하지만 조직 적합도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잘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회사 들어가면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너 더 열심히 저으라고 하면 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내 자신 분석이 중요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죠. 얘는 사실은 따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따는데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만약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책을 5권 정도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옛날에 리니지 뭐 아세요? 요즘 하시는 분 있나? 옛날에 제가 살찐 이유가 리니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나름 잘 나가서 리니지에서,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한번 압축적으로 공부를 많이 잘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항상 공부 방법이 제 멘토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방법이 너랑 이제까지 꾸준히 공부해온 상위권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 말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뭐 연구원 교수, 이거는 되게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죠. 박사까지 하시려면 돈은 안 버시면서 한 10년은 투자할 생각 하셔야 되고, 소위 웬만한 금수저 아니고선 좀 파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도 그렇고 다 서로 죽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이쪽도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소위. 그래서 되게 다 지금 어떤 것 하나 좋은 직장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또 말씀드린 1번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90% 이상이 직장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아까 전에 1번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취업의 트렌드,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합격하기 쉬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이제 히든 챔피언인데, 또는 외국계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아직까지도 학교 학점 봐요. 대기업들 아까 전에 15% 미만으로는 아직까지도 보는데 작년에는 5% 미만, 그러니까 10%가 올라왔고 이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호재죠. 여러분들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안 보니까 학점은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곳은 학점만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력을 숨기는 거, 내 최종 대학교를 숨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거는 직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단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의 스펙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료증 같은 거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경력사항 이런데 나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가가지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전문 강의도 들으셨다라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어쨌든 그 퇴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겠다라고 해서 붙은 사람이겠죠. 면접 때 또는 자기소개서에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붙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증명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많이 채용해요. 그래서 1, 2, 3학년, 4학년 전부 다 그 직무 경험을 좀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놓치지 말고 좀 하시고 봉사활동, 대외활동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아까 전에 개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 이것들이 지금 점수화가 돼요. 봉사활동 기간 6개월이냐 1년이냐 아니면 봉사활동을 좀 대기업에서 했냐 아니면 조그만 데서 했냐 이런 것들이 점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길게 가장 큰 단체에서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봉사활동은 뭐 단체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셔서 조직 적합도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학년 분들은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이 서류 전형을 많이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은 도입이 안 됐지만 정부의 추천 따라가자. 그래서 서류에서 필터링 걸지 말고 한번 보고 나서 이걸로 거르자라는 지금 이슈가 많이 있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걸 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꾸준히 좀 하셔야 되는 사항. 공기업 공사는 두 번째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지금 공기업 공사는 100% 거진 한 90% 이상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고 학교 학점은 아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공기업 추천을 드려요. 공기업은 지금 학력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다만 공기업에서는 그럼 뭘 보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또 엄청 많이 보죠. 얘는 두 개. 경험과 직무 적성 검사.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은 어떤 사람들 또 그렇게 해도 결국 스카이만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스카이들이 이게 수능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럼 걔네가 좀 잘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도입돼도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뭐 학생들도 보면은 공부하면 늘어요. 진짜요. 이거는 그 수능처럼 광범위하지도 않고 하면은 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하셔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은 그 지원 직무 경험도 같이 보기 때문에 경험도 쌓으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시고 인턴 통해서 저녁에는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주말에 봉사활동 하시고 뭐 이러시면은 대략적으로 준비는 되고 외국계 해외 취업은 사실 대개별 비슷해요. 아직까지도 그 학교 학점 이렇게 다 보게 되고 그 조금은 학교를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학교를 그래서 이쪽은 학점이랑 영어 점수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지원 직무 경험, 봉사활동 경험, 그 다음 직무 적성이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그래서 학교 학점이 공통되고 지원 직무 경험이 이게 공통이 되고 또 봉사활동도 공통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4학년 그 다음 경험 쌓으시고 하면서 이제 기업을 가야죠. 하나의 경험이 스펙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댔잖아요. 근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냥 여전히 학생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 맞죠? 4학년 학생인데 기업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맨 또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여할 수 있으니까 너도 우리한테 돈을 달라 라고 하는 계약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죠. 계약 관계 맺는데 학생 같은 사람 채용 안 하고 싶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떠는 것, 안 떠는 것은 기본이고 뭔가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수익을 내잖아요. 완전 비즈니스죠. 저 평상시에는 반바지도 좋아하고 넥타이 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때문에 불편해도 내 자신을 바꿔야죠. 여러분들도 항상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사고 이제 하셔야 되고 4학년 분들은 특히나
이게 그냥 피드백을 받고 스터디 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뭐 햄버거 시키실 때 또는 김밥 천국 너무 싼거 먹으려나? 좀 아웃백? 네. 아웃백 가서 뭔가 서버한테 뭐 시키실 때도 항상 좀 정중하게 에티켓 하면서 좀 구조적으로 말하시는 스타일, 그런 것들을 기록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냥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상하고 하만 봅시다.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적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괄식으로 말한다든지 항상 수치 기반으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조직의 기본 운영 원리, 이거는 차후에 설명드리고, 아니면 조금 어쨌든 학생 느낌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 5점은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 설정하고, 그러니까 숫자 위주로 말하는 거. 근데 수동적으로 하고 좀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는 특히 임원 면접은 인사팀에서 평가표를 만드는데 평가표를 갖다 주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임원들은 내가 한마디만 시켜보면 바로 사람 알 수 있다. 근데 대부분 틀리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첫인상이죠. 첫인상. 근데 첫인상에 가장 임원들 처음 보는 거는 걸음걸이. 그래서 임원들은 걸음부터 이렇게 유심히 보고 본인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분의 1은 맞으시는 것 같고 3분의 2는 좀 틀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정도 해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임원들 되면은 한 30년 정도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틀리진 않고 다 맞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언어를 말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봉사활동 하셨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그 가장 취업의 또 다른 부분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내가 사람들 대할 때 웃음으로 대하는지,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웃지 않고 뭔가 사람들 대할 때 조금 적대적이고 하는 친구들은 면접장 가서도 많이 털려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뭐 걸음걸이, 손짓, 눈빛, 자세, 말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켜보고서 좀 하는 게 효과적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내 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도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 과연 내 제스처는, 어떤 분들 저 아는 형 분인데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 손이 이렇게 막 해요. 여성스럽죠. 여성스러운 게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남자가 여성스럽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뒤에 보시나요 혹시? 제스처가 항상 밖을 향해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뭔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내 제스처가 너무 빠르면 또 안 되고 천천히 하면서 외향적으로 하셔야지 제스처가 좋고, 걸음걸이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만약에 알았다. 그 다음에 대략적인 비즈니스가 중요하구나. 경영학적 마인드를 내 실생활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뒷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보고 넘어가면, 그래서 기업은 사실 요즘에 정보 찾기 너무 쉽죠.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보 찾기는 이걸 그냥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좀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채용의 기본은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역량이란 말은 NCS라고 국가에서 도입을 해서 더 중요해졌다. NCS에서 C가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그 C는 역량이고, 그러면 역량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엑기스 또는 KSA. KSA는 과거 중심적. 그래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의 과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 회사에서는 역량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회사에서 또 다른 말로 일 잘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잘 참여한다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플랜 투 C 이런 거 배우셨죠? 네, 회사의 기본 3가지 프로세스는 항상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계획에 도입을 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일을 주면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도 동기부여도 해가면서 진척도 평가도 해가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피드백도 잘 받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게 좀 들어가 있죠. 피드백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보려면 항상
기업의 경영활동을 봐요. 네, 경영학생이시니까 아마 좀 아실 거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플랜 C를 조금 더 늘려서 말한 게 플래닝, 오가나이징, 리딩, 컨트롤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할 때는 항상 계획한 다음에 자원들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팀워크도 필요할 것이고 끈기 있게 뭔가 진척 도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링은 피드백 뭔가 사람들로부터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과정. 그래서 1, 2, 3, 4번이 항상 순환하면서 이제 일이 발전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시고 내가 그 기업에서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실 때는 그 회사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계획할 때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부적인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기업이 뭘 할지 정해요. 항상 기업의 논리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든요.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고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은 자원관리 역량을 통해서 이제 팀을 만들고 예산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일을 이제 처리해 나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시간 자원도 잘 고려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지휘화랑 통제화 이거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진척도 평가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3년짜리 프로젝트를 맡겼다 한 사람한테 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3년 중에 한 2년하고 89일째 너 뭐하고 있어? 물어보면은 이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뭐 1일차, 10일차, 뭐 주간 계획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 처리할 때 뭔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냐 물어보면 항상 철저한 계획 관리 또는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내가 항상 그 끈을 놓지 않는 스케줄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다음 장에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5C 모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5C의 4가지는 회사의 외부적인 것이고 5C의 마지막 C는 컴퍼니 이게 컴퍼니죠. 그래서 컴퍼니를 둘러싼 4C를 보는 게 5C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가야 되냐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혹시 지금 4학년 분 중에 지원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일 가고 싶은 회사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한전? 네. 네, 좋네요. 한전 혹시 직무는 어디? 그냥 사업관리 이런 거.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전. 네, 뭐 한전이 그럼 뭘 해야 되냐? 만약에 한전에 대해서 입사업 후보를 물어본다든지 지원 동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회사가 둘러싸여 있는 외부 환경들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클라이메이트, 다른 말로 하면은 거시적인 환경이죠. 뭔가 회사가 뭘 해야 될지 볼 때는 항상 이 거시적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제가 두 문자로 말씀드린 패스트라고 해요. 패스트. P-E-S-T.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죠. 패스트는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환경을 보셔야죠. 그래서 한전이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처해 있는가 뭐 한전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이 한전이 전기료가 좀 많이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 구조가 되게 높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은 어쨌든 저성장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민심이 지금 날카롭구나. 그러면 이 전기료를 어떻게 낮춰야 되나? 낮추면은 뭐 누진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인 환경은 최근에 뭐 스마트홈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어쨌든 한전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외부 환경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도 봐야겠죠. 뭐 한전이 국내는 사실 뭐 독점이긴 한데 경쟁사를 볼 수도 있겠죠. 해외 쪽에 조금 더 유수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전기공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고객들은 과연 어떤 걸 요구하는지 또 볼 수 있고 한전이랑 요즘에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해요. 현대자동차랑 카카오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카카오랑 뭐 네이버도 알게 모르게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좀 협업을 해야 될지 라고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그럼 어떤 걸 치고 나가야 되는지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기업 분석의 기본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은 항상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패스트 환경을 보신 다음에 경쟁 환경도 보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도 보고 그럼 우리 고객한테 뭘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신 다음에 기업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거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 장기 커리어 전략, 단기 전략,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 4가지가 회사를 규율하고 있어요. 회사도 항상 보이지 않게 그 창업주의 정신이 있을 것이고 창업주의 정신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이 장기 전략을 이루기 위한 단기 전략, 그 다음 단기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신 여기서 톱니바퀴처럼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항상 보이지 않는 가치관부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롯데는 롯데의 미션이 뭐냐면 세상에 사랑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줌으로써 뭐 세상의 풍요에 기여하자. 행복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의리 이런 것들이 진짜 있어요. 그 우정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는 방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근데 롯데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기술을 안 만들죠. 항상 과자 만들고 롯데월드 만들고 롯데 호텔 만들고 백화점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사업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은 항상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세분화되는 전략들이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은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뭐 회사랑 계속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본인들의 세모잖아요. 제가 애니메이션 넣었으니까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취업은. 그래서 취업은 항상 여러분과 회사가 매칭되는 가치관이 지원사의 가치관과 맞아야 되고 단기, 장기,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스펙들이 항상 지원사에 당장 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는 직무중심적인 영역이 중요하고 봉사활동,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과 톱니바퀴처럼 돌려면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문제 해결력도 필요할 것이고 직무를 한번 해봤어야지 퇴사 안 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스펙은 이쪽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의 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뭔가 미션 이런 거 고려하시는 거는 이 윗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위에서부터 나오셔야 되는데 위에 걸 한번 꼭 고민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거 할지를 꼭 정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된다. 좀 어려운 게 뭐죠 혹시? 다른 분도 말씀하셔도 돼요. 자기소 작성 어려운 거? 다 그쵸 어렵죠. 아예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어렵죠. 첫 번째 지원 동기. 네, 그쵸.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평가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중심적인 퀘스천들이 있어요. 과거 중심적. 그거는 대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문항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좀 다투었는데 본인이 뭔가 갈등을 해결해봤던 경험이 있냐 그런 식으로 좀 길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스타 방식 아세요 혹시? 그 쓰는 기술은 제가 다음 컨설턴트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렵다. 성장 배경 이런 거 어렵죠, 맞죠? 성장 배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복한 환경 태어나 아니면 조금 그런 거를 썼는데 그런 게 쓰는 게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면은 이제 너무 올드하고 평이하다라는 답을 하죠. 그래서 과거를 물어보는 거는 NCS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5점인지 5점 만점에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좀 길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뭔가 목표를 성취해봤고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으세요? 물어본다면 그런 것들은 구조화적으로 그게 이제 구조화 질문이에요. 구조화 질문은 체계적으로 답변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분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거고 그거 말고 간단하게 성장 배경,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아니면 장단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처럼 인사 담당자분들도 답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냐면 패스올 페일로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 회사의 인재상,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끔 썼으면 그냥 대부분 패스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인사 담당자들도 그 소위 유복하게 살았으면 5점이고 좀 안 됐으면 1점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격도 꼼꼼하면 4점이고 뭐 협력을 좋아하면 1점이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거기에 정답은 인재상에 좀 맞춰서 하겠다. 인재상 플러스 내 직무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지원하는데 영업에서는 그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공감 이런 거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목표 설정력이 더 중요해요. 근데 영업에서 나는 뭐 장단점을 말하라고 했는데 단점에 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약하다 아니면 단점에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약하다라고 쓰면 너무 치명적이지 영업에. 그런 것들만 피해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인재상 중에 유연함을 좀 강조하는 회사도 있죠. 유연함. 근데 거기다가 내 강점은 우직함입니다. 한 번 찍은 목표는 절대 안 놓친다.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거 아니고서 웬만하면은 패스를 주게끔 돼 있고 성장 과정은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과정은 최대한 그 한 가지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그 성장 과정도 하나의 과거지만 일대기를 나열하지 말고 하나의 과거. 일단 성장 과정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는 진실성이다. 일례로 하면서 진실성이 드러난 에피소드 하나 잡고 그것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대학교 때 어떻게 지내서 지금 왔다라고 하지 말고 항상 그 회사의 인재상 그 다음에 직무에서 필요한 스킬 보신 다음에 거기 중에 좋아할 것 같은 거 하나 찝어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만. 그럼 성장 배경은 어렵진 않고 지원 동기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세요. 학생들 위주의 마인드로 쓰면 안 돼요. 학생들은 지원 동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니면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 제품 사용해봤고 현대차 타봤고 아니면 우리 아빠 차가 현대차다 이런 거는 이제 지원 동기가 아니라 그냥 회사가 알고 있는 수준인 거고 지원 동기는 무조건 그 회사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예시로 들자면 현대자동차는 그 차를 판매하잖아요. 근데 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 뭘 얻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는 무형의 가치를 얻지만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현대자동차는 물리적 편리함을 주는 회사죠. 근데 물리적 편리함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스포츠카만 만들면 되잖아요. 제일 빠르니까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있죠.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뭔가 우드 그레인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면서 물리적인 효율성도 주지만 심리적인 가치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인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합격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주고 있는 두 가지 가치에 공감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정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성적으로 줄 수 있는 물리적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까지 같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지원 동기인데 어려우세요 혹시?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주고 있는 가치에 공감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시를 들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지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항목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고 특히나 취미나 특기 이쪽을 보시면 그 영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책 읽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독서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쓰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에서. 왜냐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책 읽기라든지 독서 이런 거는 영화 감상 이런 건 약간 좀 내성적인 사람들 많이 하죠. 혼자 집에서. 그래서 영화 감상이라든지 영화 독후감 쓰기 이런 거는 지향을 좀 해야 되고 영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연구 개발 또한 혼자 하는 거 요즘은 없어. 회사에서는 무조건 같이 하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들 취미로 쓰시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기준이 크게 없고 그냥 패스를 페일이라고 보면 좋고 경력 사회 경험 이런 것들 뭐 자격사항 전부 다 이 회사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내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 방향성 설정,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한 가지 방향성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KSA 말씀드렸죠. 그래서 KSA는 결국 내 과거를 중심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KSA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찰행정학이라든지 스포츠과학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경영학의 기본은 조금 갖고 계시면서 약간 내가 비즈니스 우먼 또는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장 아니면 자기소개서 쓰겠다. 그러면 학생 중심으로 쓰는 거랑 조금 다 달라질 거예요, 문제들이. 이거는 최근에 이제 NCS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10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뒀어요. 근데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랑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두 가지 논리가 회사를 움직여요. 하나는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논리가 움직이고, 또 한 측은 감성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회사는 결국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감성만 움직이면 일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회사는 목표라든지 이런 걸 줌으로써 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일을 잘하려면 내가 감성적으로도 좀 풍부하셔야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팀워크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타인과 좀 달라도 내가 뭔가 협업을 하는데 그런 능한 뭔가 본인만의 스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그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요. 소프트 스킬. 약간 말랑말랑한 사람 지향적인 스킬들. 그래서 소프트 스킬 찾아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뭐 직업윤리 이런 것도 어쨌든 사람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준법성, 정직성 이런 거니까 소프트 스킬. 그래서 내가 인성적으로도 좀 완벽한 사람, 그러면서 일도 잘해야 되죠. 그거는 하드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완벽을 해야 되고, 거기서 보시는 게 이제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비판적 사고, 대안 적용,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자기소개서 쓸 때 한번 쓰신 다음에 에피소드를 쫙 읽어보세요. 너무 사람 지향적으로만 쓴 거 아닌가. 너무 공감, 이해, 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업이 다 읽고 나서도 참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일을 잘할까? 라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분석력이 있고 누구보다 빨리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목표를 추진해봤고 인턴도 많이 해봤다 라고만 쓴 사람은 역시나 읽고 나서 인사담당자가 봤을 때 의문이 남는 거죠. 이 사람 일을 참 잘할 것 같은데 너무 기계적으로 혼자 일만 잘할 거 아닌가? 좀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읽어보신 다음에 항상 내가 감성과 논리를 적절하게 좀 배치를 했는가, 그런 것도 읽어보시는 게 좋고, 결국 거기를 좀 세분화해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